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예상 문제를 보는 거거든요. 그거 아시죠? 이번 달에 예상 문제를 볼 건데, 제가 그 강의 계획서에다가 계약법에 그걸 먼저 하나 볼게요. 우리가 이걸 먼저 보고 내가 가야 찝찝하지 않거든요. 내가 저번 달에 원래는 7, 8월 달 다 끝나야 되는데, 아니, 5, 6월 달에 거기 그 계약금 하나하고 비부지를 먼저 보려고 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디냐면, 혹시 여러분들, 문제집 있죠? 우리 문제집, 기본서 문제집에, 몇 페이지를 하나 펴놓냐면, 여러분들이 오늘 실제는 점수를 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젠. 근데 점수를 내실 때에 계약법에서 계약금하고 그 298페이지 한번 봐볼래요? 298페이지.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담보칙임 이따 이야기 해드릴게요. 그러면 어디를 볼 거냐면 내용 쪽을 한번 보실래요? 내용을 내가 어디를 하나 볼 거냐면 보충자료를 해가지고 혹시 여러분들 번호가 붙어 있잖아요. 항상 여기가 보이시죠? 여기 아까 그 프린트물 있죠? 아니면 그 데스크에서 달라고 해도 되고 지금 혹시 이 강의를 처음 듣는 사람들은 그 어디죠? 그 5, 6월 달에 자료실에 가면 다 다운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 프린트물을. 그래서, 다시 뭐 올려달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해서, 요게 안 올라가지네. 잠깐만요. 제가 해볼게요. 내가 요걸 하려고 매매계약에서요. 요 계약금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번호가 몇 번이냐면 47번이에요. 그 프린트물 있잖아요. 프린트물에 47번을 한번 보시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 매매계약에서 계약금이라는 게 나올 거예요. 보이신가요? 찾을 수 있나요? 없으면 저 데스크에 가서 프린트 하나 달라고 하면 주시거든요. 하나 가져오세요. 괜찮으니까. 이게 없고 그냥 멍 때리는 것보다 낫거든요. 만약에 이거 한 번밖에 안 주니까 잊어먹으면 안 되고 매일 복사해 줄 수는 없잖아요. 매주마다. 그러니까 다운 받으셔가지고 써도 되고요. 자기가. 자, 그러면 제가 요 계약금하고 비부지 이걸 보여드릴게요. 올해 계약금 얘는요, 매매에서, 자, 여기를 말하거든요. 계약금이라는 거. 요게 반드시 시험에 들어와요. 100% 들어오거든요. 자, 중개사가 가장 주된 업무가 뭔가요? 두 개 연결하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 물건을 살 때 계약금이라는 걸 반드시 지불하는데 작년에 계약금을 시험을 내지를 않았어요. 이 부분을. 그래서 올해 시험에 반드시 나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요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임대차에서 비용 상환 청구권, 부속물, 지상물을 하려고요. 이걸 끝내놓고 가야 이게 맞거든요. 근데 어차피 이번 달부터는 계속 문제만 풀게 돼 있다고. 근데 여러분들 야간 반은 문제만 우리가 2시간 반은 문제만 풀면 못 따라가요. 문제를 미안해서 그러는데 미안할 건 아닌데 이제 공부를 많이 하면 당연히 쉽죠. 근데 공부를 그렇게 많이 못 해요. 시간 타임적으로. 야간 반들은 아무래도 할 일이 좀 있다 보니까 그래서 뭐 차근차근 하다 보면 늦더라고요, 이거. 자, 이제 계약금을 한번 봐볼게요. 이건 뭐냐면 자, 갑하고 을이라는 사람하고 매매 계약을 할 거예요. 이 집하고 1억이라는 거 둘이를 이렇게 매매 계약을 할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매매 계약을 한다. 이 매매 계약의 성질을 먼저 하나 그려볼게요. 쓰는 거 아니에요. 그냥 들어보면 되는데요. 매매 계약은 일단 얘는 뭘까요? 이건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매매 계약은 주된 계약이에요. 주된 계약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매매 계약은 말 그대로 낙성 계약이에요. 약속만 하면 돼요. 낙성 계약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승낙만 있으면 돼요. 이런 거 같은 거예요. 물건이 넘어가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집을 넘기겠습니다. 1억을 주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걸 낙성계약 그래요. 승낙만 있으면 된다. 이 매매계약은 반드시 이 반대급부가 금전이어야 돼요. 이 금전을 지급하는 거예요. 돈. 만약에 이게 금전이 아니라 다른 무슨 뭐 유가물을 지불하기로 약속을 했다면 이건 매매가 될 수는 없어요.
이런 것들은. 반드시 주된 계약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낙성 계약이고 이건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매매 계약을 하면서 뭘 하는 거죠? 여기에 계약금 계약이라는 게 들어가요. 근데 조심해야 할 건 매매 계약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계약금 계약이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편의점에서 물건 살잖아요. 그 요구르트 한 병 사, 1,000원짜리. 그러면 거기서 계약금 걸지는 않잖아요. 뭐 10%니까 100원 줬다가 조금 있다가 400원 중도금 주고 나머지 500원 잔금 치란다. 그런 건 없거든요. 그냥 1,000원 주고 물건 바로 갖고 오는 거잖아요. 그럼 분명히 매매는 매매이지만 계약금 계약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매매 계약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계약금 계약이 따라오는 건 아니에요.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고요. 이게. 그럼 계약금 계약은요, 이걸 우리가 종된 계약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은행 가서 저당권 잡고 돈 빌리지 않아요? 저당 잡고 돈 빌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돈 빌리는 게 주된 계약이에요. 돈 빌리는 게 이걸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이라고 그래요. 대출 일명. 그리고 플러스 이 채무자가 돈을 못 갚을까 봐 그 채무자의 집이나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해 놓죠. 그럼 돈을 빌리는 그게 주된 계약이고 저당권 설정 계약이 종된 계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행 가서 대출 받으러 가요. 그러면 계약을 순간적으로 두 개를 한 거죠. 금전, 대출 받는 계약, 저당권 설정 계약. 그럼 우리가 아파트 같은 거 부동산 매입할 때 어떻게 해요? 매매 계약서 쓰죠. 그럼 그 중간에다가 계약금 얼마 하고 기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적으로 매매 계약과 계약금 계약이 하나처럼 보이지만 그렇진 않아요, 이게. 우리가 여러분들 임대차 계약할 때 계약금 걸지 않나요? 예를 들면 보증금이 1,000만 원이다. 그러면 원룸 같은 거, 오피스텔 같은 거. 그러면 한 100만 원 정도 걸지 않나요? 임대차 할 때 그 계약금? 똑같아요.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뭐가 들어가는? 계약금 계약이 들어간 거라고. 그러니까 이 계약금 계약은 꼭 임대차만 있고 매매만 있는 건 아니에요. 매매나 임대차에서 같이 균형이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얘는요, 이건 요물 계약이에요. 그럼 요물 계약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반드시 입금을 해야 돼요. 얘는 약속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 계약금 계약은 통장에다가 계약서에다가 1,0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통장에 입금이 안 되면 계약금 계약은 성립이 안 돼요. 반드시. 그래서 이건 요물 계약이에요. 이건 종된 계약이고. 그럼 주종관계잖아요. 그렇죠? 그럼 주가 뭐예요? 무효가 돼버리면 종도 무효가 돼버립니다. 주종관계니까. 그 다음에 얘는요, 금전이잖아요. 근데 계약금 계약은 금전이 아니에요. 금전을 지불해도 되고, 유가물에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계약금은요, 뭐 했냐면, 매매 계약을 할 때 계약금을 지불할 때 내가 차고 있는 시계를 줘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매매 계약이 1억이다. 그럼 1억을 주면서 시계를 찾아오는 거야. 그게 계약금이에요. 근데 그게 귀찮은 거야. 그래서 매매 대금이 1억이잖아요. 거기서 한 10% 정도를 선수금을 주는 거야, 계약금으로. 그리고 나중에 뭐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잔금을 칠하잖아요. 칠할 때 상계 처리해버려요. 내가 그 1,000만 원 줬잖아, 계약금으로. 그거 계약금이 아니라 이제 본 계약의 내용. 그리고 나는 9,000만 원만 주면서 퉁쳐버리는 거야. 그렇게 간편하게 이제 결제수단으로 바뀌게 된 거죠, 지금은. 그래서 지금 내용 자체는 여기는 금전 유가물도 되는 거고, 여긴 금전만 돼요. 이런 차이점이 좀 있어요. 이렇게. 보인가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는 매매 계약하고 계약금 계약이 별개라는 거, 원래는. 요걸 시험을 냈단 말이에요. 이것만 가지고도. 단, 매매 계약과 계약금 계약은 동시에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동시에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동시에 안 해도 상관없어요. 둘이 동시에 해도 되고요. 매매 계약을 먼저 하고 나중에 며칠 있다가 계약금을 지불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반드시 동시에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 이렇게 지금 나오죠, 내용들이. 요걸 물어본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 가볼게요. 야, 그럼 계약금을 왜 내죠? 여러분들? 거기서 출발을 해요. 그래야 재밌어요. 이게 오래 가거든, 기억이. 왜 매매 계약을 할 때 계약금을 왜 내? 5억짜리야. 근데 내가 예를 들면 한 1,000만 원 냈어, 계약금으로. 2,000만 원 냈어. 그럼 계약금을 왜 내지? 내가 방을 얻으러 갔어, 원룸을. 오피스텔을 얻으러 갔는데 보증금이 3,000만 원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럼 내가 계약합시다. 계약하고 보통 한 300만 원, 10% 내가 냈단 말이야. 그럼 계약금을 왜 내냐고 물어보는 거야. 그 계약금이 무슨 역할을 하는데 그 역할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지. 우리가 역할이라고 하지만 정확히 역할이 아니고 계약금의 법적 성질이라고 그래요. 좀 약간 고상하게. 이게. 그럼 무슨 역할을 하냐, 계약금이. 그 역할을 가만히 뒤져보면요. 총 계약금의 역할은 4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그 첫 번째는 어떤 거냐? 하나가 증거금이에요. 잘 들어야 돼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게. 이게. 근데 계약금은 필이 나오거든요. 반드시. 이게. 따분하다고 생각하면 아니에요. 답을 못 맞히면 내가 만약에 계약금 문제가 나왔는데 답을 못 맞춰요. 답을 못 맞춘다는 건 내용이 안 돼 있는 거야. 자기가 재수없어서 못 맞힌 게 아니고 실력이 안 쌓인 거야, 그게. 이 자체가. 그러면 계약금은 뭐냐? 증거금이요. 우리가 약혼할 때 왜 약혼 반지 주죠? 안 주면 안 되나? 그냥 정한수 떠놓고 인사 2번 하고 그냥 아니 2번이 아니지.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뭐 맞절하고 그냥 합방하면 되는 거 아니요? 그럼 부부잖아. 근데 왜 손가락에다 뭘 끼워줘야 돼? 그렇죠? 그게 뭐예요? 증거금이요. 너하고 나하고 약혼식 했잖아. 너하고 나하고 결혼했잖아. 하고 뭘 갖다는 거야? 증거금.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증약금으로서 지불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증거. 너하고 나하고 매매를 했다. 너하고 나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라는 증표, 증거로서 지불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요거 해약금이라 그래요. 해약금. 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계약금의 포기에 의한 해제라 그래. 계약금 해제. 자, 이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자, 요렇게 첫 번째는 계약을 맺었잖아요. 계약을. 그렇죠? 계약을 맺었어요. 근데 계약을 맺고 왔는데 계약금 100만 원 줬어요.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100만 원 줬어요. 근데 내가 너무 이제 계약을 해놓고 나왔는데 너무 먼 거야. 지하철역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전화해가지고 임대인한테 제 방금 계약한 임차인데요. 미안한데 지하철역은 너무 멀더라고. 난 못하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그럼 한 번의 실수를 100만 원 포기함으로써 계약이 없었던 걸로 가는 거예요. 왜? 몇 분 안 됐는데 나 계약 안 하겠어요. 그럼 임대인이 쓰러지죠. 방금 계약한 사람이 계약 안 하겠다고 하면. 그래서 이별금으로 주는 거야. 미안한데 제가 드린 계약금 있잖아요. 그거 드셔요. 드시고 계약 없었던 걸로 합시다. 그러니까 한 번의 실수를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그리고 더 이상 추가 손해배상 없이 계약을 깰 수가 있는 게 바로 이 해약금 해제, 계약금 포기예요. 반대로 집주인이 전화가 온 거죠.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누구세요? 그랬더니 아까 임대인이래. 왜요? 그랬더니 그 아들내미가 갑자기 미국에서 들어온다는 거야. 그럼 배왕을 세를 못 내겠다는 거야. 그럼 미안하니까 내가 받은 거 100만 원 있지? 그 아쉬우니까 200만 원. 더블, 그 100에 더블로 해가지고 얼마를요? 200을 주고 그래야지 임대인도 손해를 봐야지 100만 원. 그리고 원래 100만 원 그 사람 거니까. 그죠? 돌려주면서 계약 없었던 걸 합시다. 라고 하는 걸 해약금 해제라 그래요. 그럼 추가해서 손해배상 한다 안 한다? 여기 요건 추가 손해배상 같은 거 안 해요. 별도로. 여기. 그럼 여기는 뭐라는 거야? 여기는 교부자는 뭐 한다는 거죠?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불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 안 하겠다는 거지. 그 다음에 수령자. 수령자는 뭐예요? 이걸 받은 금액에 배액을 제공하고 손해배상 없이 끝내는 거예요. 여기는 원상회복도 안 해.
원상회복도 안 하거든요. 그냥 깔끔해. 근데 교부자, 수령자 아시겠죠? 보통 매매에서는 교부자가 누구예요? 보통은요. 매수인. 매수인이고 수령자는 매도인이 되겠죠. 받은 사람. 이건. 근데 이게 언제까지만 되는 거예요?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에요. 보통 계약을 하면 여기 중도금 주고 잔금 주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해약금의 이제 계약금 포기는 이 중도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이때만 가능하고 누군가 중도금을 줘버리면 더 이상 안 돼요. 중도금을 지불했다는 것은 결국 뭔가 계약이 너무 깊숙하게 들어온 거야. 그때는 이제 일반 해제로 가야 되지. 손해배상 다 물어주고 하는 계약, 해제로. 그럼 여기는 언제까지만 된다는 거예요, 이건요. 이행, 착수 전까지만 가능해요. 이행, 착수 전까지만. 그럼 이행, 착수가 언제예요? 이행, 착수가. 여기 이행, 착수가 언제라고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중도금 지급 전,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만 가능해요. 근데 중도금 지급 전은 시험에 안 나오더라고, 이건요. 근데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있잖아.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았다는 거야. 그럼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이게 이행 착수가 되냐? 이제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행 착수가 아니고요. 만약에 매도자가 매수자를 대상으로 해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런 말 나와요. 눈에 띄어요, 보면. 그럼 요것들은 이행 착수도 아니다. 아니에요. 그럼 이행 착수가 아니기 때문에 교부자, 포기, 수령자, 배액을 상환하고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요건 해약금 해제가 해제가 가능하다, 안 하다? 가능합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요거 정말 잘 나와요. 이따 보여드리겠는데 요런 거 토지거래 허가, 소송 제기 요런 건 이행 착수가 아니기 때문에 해약금 해제가 된다. 이거 요런 건 잘 나와요. 이런 것들. 정말 이건 1시간을 해도 아깝지가 않아요. 이 계약금은요. 반드시 나오거든. 24문제 맞히면 되잖아요. 24문제. 그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뭐가 있냐. 교부자는 포기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부자는요. 누구한테 전화를 해. 그 임대인한테. 매도자한테 전화해가지고 나 계약 안 할랍니다. 그리고 해제 의사만 표시하면 돼요. 해제 의사만. 자, 그런데 이 수령자가 문제예요. 수령자는 해제 의사만 하면 안 돼요. 내가 받은 거 있잖아. 계약금 1,000만 원. 내가 일주일 내에 줄 테니까 계약 없었던 걸로 해? 이건 안 돼요. 왜요? 여기는 해제와 동시에 즉시 뭐가 들어가야 돼요? 배액을 제공을 해야 돼요. 배액을 바로 제공해야 되지. 나중에 줄게요? 그건 얌체죠. 그래서 근데 자 생각해봐. 수령자가 1,000만 원을 받아가지고 2,000만 원을 주면서 계약을 안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2,000을 주면서 2,000 벌기 쉽나요? 아니 1,000만 원 그 사람 거니까 준다 하더라도 1,000만 원을 포기하면서까지 주면서까지 계약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러면 왜 1,000만 원 포기하냐? 집값이 오른 거야. 땅값이 오른 거야. 그럼 내가 2,000을 주더라도 내가 남는 장사라 이거지. 그럼 포기했어. 근데 매수자가 그걸 모르겠냐 이거지. 계약금 지불했던 사람도. 그러면 2,000만 원을 줬더니 뭐야 매수자가. 이 돈 2,000만 원 땅바닥에다가 내팽개치면서 난 돈 필요 없다. 땅 달라, 집 달라 그러던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매도자는 2,000만 원 들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걸 법원에다 가서 공탁을 해야 되냐 하고 물었던 거지. 그랬더니 필요 없다는 거야. 그냥 해지 의사하고 얘가 받든 안 받든 배액을 즉시 제공하면 끝난 거야. 그리고 이 계약은 깨진 거야. 그럼 다른 사람한테 유리한 조건을 팔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그럼 내가 매수자가 그럼 2,000만 원 주세요? 그럼 뭐 주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겠어요? 굳이 이거 공탁까지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네, 없다라는 거야. 공탁할 필요는 없이 교부자는 포기,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은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논점이 있어요. 만약에 계약금을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여기다가 예를 들면 일부 지급했다고 할까? 일부 지급. 자, 무슨 말이냐? 원래 계약금 1,000만 원 줘야 돼요. 1,000만 원을. 근데 500만 원만 준 거야, 지금. 그럼 500만 원 줬을 때 이걸 우리가 포기하잖아요. 그럼 내가 받은 금액에 배액을 줘야 되느냐? 약정금의 배액을 줘야 되느냐?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원래 계약서에서는 1,000만 원 계약금이 되어 있는데, 자, 수령자가 안 하고 싶은 거야, 계약을. 그럼 안 하고 싶을 때 자기가 받은 계약금 500만 원 배액인 1,000을 돌려주면 되는 거냐? 아니면 계약서에 기재된 1,000만 원의 배액인 2,000을 줘야 되느냐? 그게 문제가 됐다고요. 예전에는 수령금의 배액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몇 년 전에 대법원 판례가 바뀌면서 약정금의 배액으로 바뀐 거야. 그럼 지금 여기 일부 지급이죠? 그러면 수령금의 배액을 지불한다 그러면 안 되고 누가요? 약정금의 얼마예요? 배액을 줘야 된다. 이렇게 바뀐 거라고 지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부 지급할 때 수령금 배액이냐 또는 뭡니까? 약정금의 배액이냐 요걸 종종 물어봅니다. 그래서 요걸 하나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 해약금 해제는 뭐라고 했어요? 중도금이 들어가 버리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행 착수가 돼 버리니까. 근데 이 중도금을 미리 땡겨서 지불해 버릴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도금을 미리 땡겨서 지불해 버리면 중도금이 들어가 버리면 이행 착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수령자는 더 이상 해약금 해제가 안 되죠. 그러면 매수자가 중도금을 미리 줘버리면 매도인은 매수인의 행위로 인하여 해약금 해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상실돼 버려요. 제 말 이해되나요? 그래서 소송이 제기된 거야. 매수자가 중도금을 미리 지급해 버렸거든. 근데 매도자는 계약을 해지하고 싶었던 거지. 근데 미리 땡겨가지고 중도금을 줘버리니까 매도자가 이러지 못해 버린 거야. 그래서 이게 소송이 제기됐는데 판사는 뭐라고 했어요? 이 중도금 이행 착수를 미리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게 판례예요. 미리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 특이하게 없으면 중도금 지급 날짜보다 미리 지불함으로써 더 이상 해약금 해제를 할 수 없도록 만들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죠. 하나만 더 써볼게 이제. 지금 요건 해약금 해제잖아요. 일부러 자기가 계약 안 하겠다는 거. 그럼 요거 해약금 해제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법정 해제가 있어요. 법정 해제는 뭐라고 했어요? 채무불이행이죠. 채무불이행. 법정 해제 채무불이행인데 채무불이행이 가능하냐고 물어보는 거야. 서로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안 미쳐요. 그래서 여기는 맞아요. 해약금 해제도 할 수 있고 법정 해제도 할 수 있습니다. 서로 영향이 있다 없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얘로도 해제할 수 있고 얘로도 해제할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이렇게. 지금 내가 그리긴 했습니다. 일단은요. 이렇게. 거의 만약에 계약금이 나오면 거의 10중 8구는 얘가 한 90%는 80%는 얘가 답이에요. 지금 내가 쓴 거에서 답이 나옵니다. 거의. 이건요. 그래서 반드시 계약금은 알고 가셔야 돼. 중개사가 되는데 이걸 모르고 가면 안 되거든요. 이제 세 번째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1번, 2번, 3번. 계약금의 역할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원래 중도금 지급 날짜가 있잖아. 여기 중도금 지급 날짜. 여기. 그죠? 근데 여기 매매를 합니다. 여기서 처음 매매를 할 때 이게 그랬나 봐. 매도자가 야 매수자 너 중도금 그때 제 날짜에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할래? 이렇게 물어봤죠. 원래 중도금 날짜에 중도금이 들어와야 돼요. 근데 중도금이 안 들어와. 그럼 이건 뭐라고 하죠? 우리는 채무 불이행이라 그래요. 채무 불이행.
그럼 채무가 불이행되면 손해배상을 입증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손해배상을 입증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예 계약을 할 때 여기서 요 계약을 할 때에 특약을 맺어요. 중도금이 제 날짜에 들어오지 않으면 야, 우리 그 계약금 있지? 계약금을 요 손해배상 역할을 하게 하자. 그럼 원래 채무불이행이면 여기 손해를 입증을 해가지고 손해 입증을 해서 요 손해배상을 물어줘야 된다고. 근데 이 손해배상을 입증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예 처음에 계약을 할 때에 중도금이 안 들어오면 그냥 우리 손해배상 입증 없이 계약금을 손해배상 쪽으로 몰수하자라고 미리 약속을 해놓는 거야. 이걸 위약금 특약이라 그래요. 이걸 위약금 특약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럼 자, 이제 두 개를 내볼게요, 제가. 자, 이렇게 해볼게요. 하나가 위약금 특약이 없는데 중도금이 안 들어온 거야. 두 개를 비교해보면 금방 알죠. 그죠? 위약금 특약을 했어. 위약금 특약을 했는데 중도금이 안 들어온 거야, 지금. 특약 안 한 거하고 한 거 두 개를 비교하면 금방 알잖아요. 자, 위약금 특약이 안 들어왔는데 중도금이 안 들어왔어. 그럼 여기는 뭐예요? 1번. 요 실제 손해를 뭐예요? 입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손해금을 청구합니다. 그럼 두 번째, 요 계약할 때 지불했던 계약금이 있잖아요. 계약금을 몰수할 수는 없어요. 계약금을 몰수할 수가 없고 실제 손해를 입증해서 손해를 청구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처럼 위약금 특약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도금이 안 들어온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 실제 손해를 입증을 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실제 손해를 입증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두 번째, 이 계약금을 뭘로 취급한다는 거죠? 계약금을 손해배상 예정금으로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중도금이 안 들어오면 계약금 자체를 뭘로 추정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손해배상 해야 되잖아요. 요 손해배상 예정금으로 추정을 했다가 세 번째, 요 계약금을 뭐 한다는 거야? 몰수를 해버리는 거야. 이렇게. 그럼 여기하고 여기가 차이점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위약금 특약이 있냐 없냐의 차이점은 여기서 차이점이 와요. 이 차이점이. 그래서 우리 시험에 나오면 얘하고 얘가 이게 특약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연결할 수 있어야 돼요. 아마 결론은 이걸 물어볼 겁니다. 거의 대부분들이. 근데 정말 얘는 시험에 얘가 한 80%, 90% 나오면 얘가 이제 대응이 되죠. 네 번째는 뭐 위약벌이라는 게 있긴 합니다. 근데 위약벌은 잘 안 물어보더라고요. 이건 계약금을 몰수를 하고요. 몰수를 하고 플러스 추가 손해를 청구하거든요. 추가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 건데 보통은 여기까지만 물어봐요. 위약금까지. 요 두 개. 2번, 3번. 이게 주된 것이죠. 가장 계약금에서는. 그래서 실제는 계약금은 요걸 가지고 문제를 내는 건데 제가 그 프린트 있잖아요. 그거 보고 그다음에 문제를 한번 풀어드릴게요. 기출문제를. 그러면 아마 적응하기가 좀 쉽지 않을까 그 생각은 들어요. 이거는. 자, 한번 거기 그 프린트 한번 봐볼래요? 그거 한번 볼게요. 자, 여기 한번 봐보세요. 이제 오실 수 있죠. 여기. 그 북 여기 찾으면 되거든요. 여기를 몇 번을 찾으면 되냐면 항상 여기 시리얼 번호가 있어요. 여기 이거 47번이라고 이거는요. 47번 안에 보면 있죠. 번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4번 계약금. 자, 계약금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건요.
자, 계약금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계약금은 요물계약이에요. 요물계약은 반드시 뭔가 그 입금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돼야 돼요. 낙선계약이 아니에요, 얘는.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종된계약이에요. 종된계약이라는 건 매매의 종된계약, 임대차의 종된계약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꼭 매매와 동시에 할 필요는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된계약과 동시에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물계약이다, 종된계약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특성을 한번 봐볼게요.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증약금이라는 거 보인가요? 그 다음에 여기 또 특이하게 없는 한 해약금 보인가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지? 위약금 특약. 위약금 특약.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자, 마지막 네 번째가 위약벌 특약이 나오긴 하는데 이 네 번째 건 안 물어본다고. 거의 대부분이 뭐야? 두 개. 뭐죠? 여기 보면 여기 요 해약금 요거 하고요. 그냥 위약금 요거 두 개 정도는 기억을 꼭 하셔야 돼요. 두 개 정도는. 자, 먼저 증약금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너하고 나하고 계약을 맺었다는 증거금이라고 했죠? 요 증약금. 요 증거금의 성질을 갖는다 그랬습니다. 증거금의 성질을 갖는다. 언제나 최소한의 성질을 갖는 거고요. 자, 해약금. 아까 해약금은 뭐라고 했어요? 이 해약금이다라고 하는 게 뭐라고 했죠? 교부자는 뭐라고 했어요? 교부자는 포기하고, 그 다음에 수령자는 뭐가 된다 그랬죠? 배액을 상환한다. 이게 언제까지만 가능하다 그랬어요? 언제까지만? 이행, 착수, 전까지만 가능하다 그랬죠. 이행, 착수 전까지만 가능하고요. 이때 조심할 거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교부자. 그죠? 요 교부자. 교부자는 뭐만 있으면 돼요? 해제 의사만 하면 되고, 요 수령자는 뭐라고 했어요? 해제 의사에다가 플러스 반드시 뭘 해야 돼요? 배액을 줘야 되죠. 그죠? 그럼 공탁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공탁은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교부자 포기, 수령자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만 굳이 뭐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매매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는 임대차도 같이 준용이 돼요. 같이 쓴다고요, 전부 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해약금에 의한 해지는 언제까지만 된다? 이행 착수 전까지만. 보인가요? 여기 이행 착수 전까지만. 이행 착수 전까지만 된다 그랬습니다. 이게. 그럼 이행 착수가 언제냐? 그럼 아까 뭐라고 했어요? 중도금이죠? 지급 전이라고 했지만 중도금은 잘 안 나와요. 요게 나오죠. 요거 빨간색. 토지거래 허가, 그 다음에 소송제기란 갈제가 나오면 이행착수가 아니에요. 그럼 이행착수가 아니라는 의미는 무슨 말이에요? 이건요.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지할 수 있다, 없다?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지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지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원상회복이 나와야 안 나와요? 손해배상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래서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이 나오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이 나오질 않아요. 그 다음에 중도금 지급기일 전에, 자, 아까 여기 이거죠.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에 미리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냐고 물어봅니다.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랬죠? 이행 착수가 생길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는 하나가 빠진 게 뭐냐면 요게 빠졌어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일부만 지급된 거. 계약금, 일부 지급 있잖아요. 그러면 일부 지급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수령금의 배액이에요? 수령금의 배액이다.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수령금 배액이 아니라 뭘로 가야 된다? 약정금. 약정금의 배액이다. 그러면 이게 맞습니다. 계약금의 일부 지급. 수령금 배액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해요.
자, 그래서 한번 정리를 꼭 해주는 건데,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것도. A, B, C, D. 이건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위약금은 뭐로 본다고 그랬죠? 계약금을. 요 손해배상, 애정금으로 성질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위약금은 뭐가 안 들어올 때 적용되는 거죠. 중도금이 안 들어올 때 적용되는 거예요. 또 앞에 있는 해약금하고 그다음 밑에 위약금은 달라요. 성질이. 해약금은 계약한 이후에 이행 착수 전에 계약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고, 그 다음에 위약금 특약은 중도금이 안 들어오는 거야. 제때. 그때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의 문제가 바로 이 위약금의 문제예요. 접근이 달라요. 두 개가 접근이. 그래서 요걸 하나 꼭 좀 체크를 하고 계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한번 문제를 잠깐 풀어볼게요. 기출문제를. 자, 기출문제를 한번 봐볼래요? 혹시 여기가 어디냐면 여러분들 혹시 문제집 있죠? 우리 두꺼운 문제집. 볼 수 있나요? 298페이지 한번 봐봐요. 298페이지에 보면 여기 계약금이라고 해서 178번인가요? 볼 수 있나요? 그거 한번 풀어보게 해요. 이게. 계약금은 우리 시험에 계약금만 시험에 나와요. 따로 섞이질 않습니다. 우리 민법이 좋은 게 이 제도와 이 제도를 섞질 않아요. 그것만 나와요. 동시행 항변권 그러면 걔만 내거든요. 그래서 참 좋아요, 이게. 섞이지 않으니까. 자, 여기 한번 보면 옳은 걸 찾으라 그랬어요. 계약금에 의한 해제권이 유보된 경우, 자, 이게 무슨 말? 계약금에 의한 해제권이 유보됐다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계약금에 의한 해제권이 유보됐다라고 하는 건 해약금 해제. 요게 있다 하더라도 채무불이행이 뭐예요? 아까 이게 법정해제. 법정해제로 해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까 해약금 해제하고 법정해제는 서로 영향을 미쳐야 안 미쳐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해약금 해제도 할 수 있고 법정해제로도 해제할 수 있다. 그런 개념이에요. 이게 법정해제로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건 지금 틀린 거고요. 매도인이 이행에 전혀 착수하지 않았어요. 매수인은요. 근데 누구는요? 매도인은 전혀 이행에 착수한 적이 없어. 근데 명수인은 중도금이 지급돼 버렸어요. 그럼 중도금이 지급됐다는 건 이행 뭐가 된 거죠? 착수가 된 거죠. 그럼 매도자, 매수자 중 한 사람은 이행 착수가 안 됐는데 한 사람은 이행 착수가 된 거잖아요. 그럼 더 이상 해약금 해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행 착수라는 건 매도자, 매수자 둘 중에 한 사람만 이행 착수를 해도 더 이상 해약금 해제가 안 됩니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해야 됩니다. 없다. 둘 중에 한 사람만 이행 착수해도 안 되는 거거든요. 3번에 매도인이 계약금 100을 제공하고 계약을 해지한 경우, 자,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별도로, 이건 별도입니다. 여기는 안 써져 있는데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해약금 해제는 원소가 없다 그러죠. 원소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화학주기일표, 원소가 없습니다. 원상회복도 없고 손해배상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상회복도 없고 손해배상도 없습니다. 이렇게 원소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원자가 원상회복이에요. 손자가 뭐예요? 손해배상이고요. 원소가 없다. 자, 계약금 포기나 배액상환에 의한 해제권 행사를 배제하는 당사자 약정이 있었나 봐요. 자, 무슨 말이냐면 내가 계약금을 지불하잖아요. 그러면서 원래 계약금을 지불하면 별다른 특약이 없으면 해약금 해제가 가능해요. 교부자 포기, 수령자 배액을 상환하고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거든요. 이행 착수 전까지는. 근데 계약을 할 때 매도자, 매수자가 야, 우리가 계약금을 주고받지만 우리 해약금 해제하지 말자.
해약금 해지하지 말자라고 약속을 해요. 이게 의무규정이거든요. 가능해요. 그래서 이게 배제특약이라고 해야 되겠죠. 해약금 해지하지 맙시다. 교부자 포기, 수령자 배액상환 해지하지 맙시다 하고 배제 특약을 하면 얘는 유효, 무효? 유효가 돼요. 이건 무효가 아니에요. 이건. 그 다음에 매도인이 항상 주어요. 매도인 매수인에게 이행을 최고하고 대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보인가요? 저는 이게 처음엔 안 보였어요. 소송을 제기했다. 이거 보인가요? 그럼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토지거래 허가를 받거나, 그죠? 토지거래 허가를 받거나 소송을 제기했다. 이런 멘트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저는 알아요. 그냥 이행 착수가 아니에요. 이해는 안 돼. 이해는 안 되는데 답은 찾아. 이게. 그럼 소송을 제기한 후에는 이건 이행 착수도 아니다. 착수가 아니죠. 그럼 해약금 해제가 돼, 안 돼? 해약금 해제, 계약금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말이에요. 해약금 해제는 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거. 여기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를 할 수가 있다? 요거 맞는 거야. 5번이 정답인데요. 이게 옛날 문제라고 해서 무시하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지금도 이걸 벗어나질 못하니까 꼭 좀 체크하시라고. 이해되시죠? 야, 이 한 문제만 풀어도 얻어가는 게 엄청 많아요, 지금. 이 문제가 좋은 문제거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자, 179, 요건 놔두고요. 180번. 26회 거. 오셨나요? 자, 이제 계약금 또 풀어보게. 계약금은 별도의 특이하게 없으면 여기 체크.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해약금이 뭐예요? 해약금으로 추정한다는 게. 교부자 포기, 수령자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금액으로 추정한다 이거지. 해약금 추정. 이거 맞는 거예요. 자, 매매 해약금에 관한 규정은 자, 임대차에도 준용된다, 안 된다? 아까 적용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 원룸이나 오피스텔 같은 거 우리 임대차 할 때에 100만 원, 200만 원 안 거나요? 계약할 때. 걸죠. 그렇죠? 나는 하도 많이 임대차를 살다 보니까 너무너무 많이 했던 것 같아, 이게. 자, 그 다음에 해약금에 기한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아까 원소가 없잖아요. 원상에게 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맞죠? 그래서 여기 또 쓴다면 손해배상 문제가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그래서 여기 아까 뭐라고요? 소가 없다. 둘 다 안 돼요. 원상회복도 안 나오고 손해배상도 안 나오거든요. 원소가 없다 중요해요. 자, 토지거래 나왔는데 난 느낌이 확 오는데 아까 토지거래하고 그다음에 또 뭐였죠? 소송제기. 이건 이행착수가 아니잖아. 아까 그럼 이행착수가 아니니까 반대로 뭐예요? 해약금 해제가 된다, 안 된다? 된다. 계약금을 포기하고 뭐 수령금 배액을 상환하고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 매도인은 계약금 상환하고 계약을 어떻게 해요?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해야 되는데 없다 했네. 이거 답이네. 이거. 그죠? 두 개. 그 다음에 계약금만 수령한 매도인이 또 이 소송 제기했다고 그래. 보여요? 이건 소송 제기, 여긴 토지거래 허가. 그죠? 이건 둘 다 이행 착수도 아니다. 이행 착수해 아니에요? 아니지. 이행 착수가 아니니까 해약금 해제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좋은 문제를 뭐 금방 맞힐 수 있죠. 이거 중요합니다. 두 개. 4번, 5번. 이 판례 아주 유명한 조문이에요. 판례. 자, 31번. 이것도 같은 건가? 한번 봐볼까요? 갑은 자신의 X토지를 을에게 매매하는 계약을 을하고 계약을 했고요. 계약금도 수령했네. 보이신가요? 계약금 수령했어요. 틀린 거. 1번 계약금을 아까 뭘로 추정한다? 해약금 추정 맞네. 계약금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이별금. 알아듣죠? 무슨 말인지. 이게.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갑과 을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위약금으로 약정을 했대. 위약금으로 약정을 했죠. 그럼 위약금으로 약정하면 어떻게 해야 돼? 뭘로요?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약정이 있으면 요걸로. 약정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요거 예약했으니까 나중에 여기 중도금 지급, 요 중도금이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중도금 안 들어오면 계약금을 몰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오케이. 이게 아주 중요해요. 요거. 위약금 특약이 되어 있으면 중도금이 들어올지 않을 때 계약금을 몰수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연결되는 게 중요해요. 요건 중요한데 2번은요. 이거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의리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에 중도금 지급을 해버렸네? 그럼 중도금 지급 날짜보다 미리 땡겨서 준다는 거 아니야? 원래 중도금 날짜가 여기거든요. 근데 얘가 미리 땡겨서 중도금을 미리 줘버린 거야, 미리. 지급할 수 있어요, 없어요, 미리? 있죠. 가능하죠. 그럼 갑은 더 이상 배액을 상환하고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중도금 미리 지급돼 버렸으니까. 이건. 그 다음에 네 번째, 의리. 매수자가 의리입니다. 갑에게 약정한 계약금, 여기 일부만 지급됐네. 일부 지급 보여요? 그럼 아까 수령금의 배액이었어요. 그 약정금의 배액이었어요. 약정금. 그러면 여기 갑은 수령한 금액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뭘로 해야 되니까? 약정금의 배액을 상환해라 라고 되어 있죠. 약정금의 배액을 상환하는 거지 여기 수령금의 배액이 아니거든요. 5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고 매매계약에 대해서 허가를 받는 경우 갑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해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지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틀렸죠. 5번이 정답인데 왜요? 토지거래 허가는 이행 착수인가요, 아닌가요? 이행 착수가 아니다. 이행 착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행 착수. 그럼 이행 착수가 아니니까 뭐는 된다? 해약금 해제는 돼야 안 돼요? 해제는 된다. 이런 말 아니에요. 그렇죠? 교부자 포기, 수령자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문제도 좋은 문제입니다. 31회 때 나오긴 했지만 꼼꼼하게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31회 나왔잖아요. 그럼 32회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32회 때 문제가 배정이 안 됐어요. 이 계약금은 요 사이에 내가 알기로는 5년 동안 계속 나왔던 문제였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빠져버린 거야, 계약금이. 근데 중개사에서 계약금이 빠진다는 건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작년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계약금이 하나가 나오지 않을까? 그 생각은 들더라고요, 이게. 자, 거기, 하나 더 보면, 위에 올라가면 뭐 81번도 있고, 그냥 82번도 같은 계약인데, 여기. 요것도 계약금이 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요것도 하나 더 풀고 쉴까요? 이거. 갑은 자신의 토지를 누구에게? 을에게 매매하면서 계약금을 수령했고요. 중도금, 잔금 1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럼 계약금은 들어갔죠, 지금. 틀린 것은. 갑과 을 사이 계약금을 뭘로? 위약금으로 특약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럼 위약금 특약이 되죠. 그럼 나중에 뭐가 이제 안 들어오면 중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계약금을 몰수할 수 있다, 없다? 계약금을 몰수할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여기 손해 입증해, 안 해? 손해 입증을 하지 않고 계약금을 몰수해 버립니다. 이게 위약금 특약이거든. 위약금 특약. 자, 계약금 계약은 뭐라고 했어요? 아까 매매 계약에 종된 계약이지. 주된 계약은 될 수가 없죠. 종된 계약. 3번에 을은 중도금 지급 후에는 중도금이 지급됐네? 보여요? 이건 이행 착수한 거잖아. 그죠? 이행 착수가 된 거야, 안 된 거요? 된 거지. 그러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없다. 보인가요? 안 되는 거야, 지금 이게. 그 다음에 네 번째, 을의 해약금에 의한 해제권으로 인하여 발생한 요 해약금 해제.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아까 뭐라고 했어? 원소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없잖아. 교부자 포기, 수령자 배액을 상환하면
별도로 원소가 없죠. 원상회복, 손해배상 안 나온다고 했는데 여기 손해배상이요. 손해를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얘가 틀린 거죠. 원소는 없다니까 이게. 얘 문제 풀다 보면 단순해요, 애들. 이게 안 풀어서 그러지. 이게. 근데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건 내 지식이요. 여러분 스스로 공부해서 내 걸로 만들어야 된다고. 이게 자근자근 씹어서. 이게. 그 다음에 갑을 사이에 해약금에 의한 해제권을 배제하는 특약, 약정. 된다, 안 된다? 해약금 해제 배제하는 특약 돼야 안 돼요? 돼, 가능해. 이거 의무규정이기 때문에. 그럼 더 이상 해약금 해제는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 문제도 뭐 나쁘지 않는 문제죠. 사례형이니까. 27회 때 문제지만, 요렇게 문제가 나온다고. 그래서 한 번 정도는, 다뤄볼 만하죠. 그죠? 근데 28회 때 문제가 쉬워져 버렸어. 28회 때. 이게 넘어가 보면, 요거 28회 거. 이거, 하셔야 되는데, 미안해, 이거. 이게 문제 풀다 보면, 여러분들은 지겨워 죽겠지만 나는 재밌거든, 이게. 제가. 자기가, 여기 보면, 계약금 포기에 의한 해제해야 할 경우 상대방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원소가 없잖아요. 그죠? 해약금 해제는 원소가 없다고. 계속 나오는 거잖아. 종된 계약이다. 그렇죠? 계약금 계약은 주된 계약이 아니야. 종된 계약이고. 자,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 당사자 특약이 오면 특약이 있네. 위약금 특약. 그죠? 그럼 계약금을 뭘로 가? 위약금의 성질을 간다. 위약금이 뭐야? 위약금이 손해 배상 애정금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보는 거고, 만약에 중도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계약금을 뭐 한다? 몰수한다. 이런 의미예요, 지금. 이게 의미가. 그래서 시험장에 가면 위약금으로 본다, 손해배상 특약으로 본다. 그런 거지. 자, 계약금을 포기하고 행사할 수 있는 해제권은 당사자 합의로 배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아까 이무기죠. 배제 특약 가능하잖아요. 그죠? 자, 일부만 지급됐다. 우리 이거 아는 거잖아. 일부만 지급됐네. 그죠? 그럼 받은 거의 배액이야? 약정금의 배액이야? 약정금의 배액인데 뭐라고 해서? 여기 실제 받은 금액의 배액. 이거 틀렸지? 이건 약정금의 배액이니까. 5번이 정답이었네? 뭐, 이렇게만 나와주면 참 좋은데. 그죠? 시험장에 가서. 근데 내가 봤을 때 이 정도 외워가지고 계약금 틀리면 안 돼요. 근데 이 지속력이 없는 거지. 중간에 잊어먹으니까 계약금 잊어먹기 전에 또 한번 해야죠. 또. 알겠죠? 이제 좀 쉬었다 오세요.